지금 성동구청장이시잖아요. 정원호. 네. 왜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을 잘해요. 그분 일 잘해요. 보수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조은희 의원이 서초구청장일 때 그런 바이브였어요.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 지방선거 싹 들릴 때도 조은희만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 지역도 같고. 그러니까 이 뒤에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한 친문 세력의 전폭적 지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친명 커뮤니티에서 그 말이 나와요.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사퇴했거든요. 난 처음에 사퇴 뉴스만 보고 당내 성비 문제나 지지율 하락에 책임을 지고 저도 물러나겠다는 건 줄 알았는데 당대표, 출마하더라고. 놀랍게도 부산 어디예요? 저기 국가? 아니 그건 가능성 없어요. 없어요? 일단은 부산 북갑의 한동훈 지난번에 조국의 한번 얘기한 매치가 것 같은데? 성사될 수 둘 다 있고. 가능성이 없어요. 둘 다? 네, 그거는 서울시장 잠깐만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서울시장 잠깐 하고 갈게요. 네. 앞이 깜깜한 서울시장 선거 합정 연행의 시작인가라는 토픽이고요. 이제 뭐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세훈 시장 뭐 지지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서의 그런 움직임 나왔는데 요 지금 성동구청장이시잖아요. 정원호. 네.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일을 잘해요. 그분 일 잘해요. 저도 평가를 많이 들었고 정치 평론하는 분들한테도 야 이분이 나중에 서울시장 나가면 잘하겠다라는 평가가 이미 익숙하게 있었었고. 진짜요? 그리고 그 구에서 지지율이 진짜 8-9% 정도 돼요. 보수 진보 막론하고 지지해요. 지금 보면은 정원호 구청장이 13%거든요. 네. 근데 저게 어떤 말이 도냐면 일단 정원호 구청장이 평이 좋고 일 잘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옛날부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구청장 싹쓸이 할 때도 정원호가 살아남은 거거든요. 몇 안 되게. 보수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조은희 의원이 서초구청장일 때 그런 바이브였어요.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 지방선거 싹 들릴 때도 조은희만 지켰거든요. 강남 나라가도 조은희는 지켰어요. 세금 조정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평가가 센 사람이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번에 이제 뜬 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분석이 되는데 하나 일단 민주당 후보들이 너무 고만고만하다. 박주민, 서영교 뭐 이런 전현희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힘께나 쓸지 몰라도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체급이 아직 그 정도 레벨이 아니다. 그리고 둘, 친문 세력이 좀 조직적으로 정원호 구청장을 밀고 있다라는 분석이 친명 커뮤니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 지역도 같고. 그러니까 이 뒤에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한 친문 세력의 전폭적 지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저희는 모르잖아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친명 커뮤니티에서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친명계 대 친문계가 특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서 후보 누구 내느냐. 전재수 장관이 친명계는 아니거든요. 이재명 정부 해수부 장관 하고 있지만 성향상으로는 친문이 훨씬 더 가깝죠. 그러니까 친명 당원들은 전재수 장관 차출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친명 성향이 강한 이재성 전 시당 위원장이나 뭐 최인호 전 의원 이런 쪽을 더 믿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서울시장, 부산시장 내부 경선에서 여권에서 오히려 탈환을 해야 되는데 내부 경선이 좀 더 감정 싸움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친문 친명 세력 뭐 저거는 잘 모르겠고 친문이 지금 세력이 없어요. 일단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결집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란 게 없습니다. 심지어 이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 아니에요? 대선에서도 보면은 안 되잖아요. 김경수 지사가 사실은 그래서 뭉쳐서 누구를 하나 조직적으로 밀 수 있는 그런 힘이 와야 돼 있다. 이걸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들이 야당이 봤을 때 고만고만하다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별로 뭐 이렇게 혁신적이진 않잖아요.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재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지자체장, 기초단체장부터 한 사람 뽑아서 올려놨더니만 어쨌든 간에 대통령 스타일 다르네. 국회에서 싸움질하던 사람이 아니라 물론 저 두 분은 다르게 평가하겠지만 대중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치인 출신,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라 진짜 그냥 기초단체장부터 올라간 사람이 잘한다라는 게 있는데 오버랩을 시키는 거죠. 정원호 구청장도 뭐 다른 거 야당이랑 잘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지지받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실무, 행적 이런 것 때문이니까
기대감이 좀 투영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실무 행정만으로 승부를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실. 오세훈 시장은 한번 이전에 무상급식으로 주민투표하고 떨어지고 몇 번의 낙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기하는 그 서사가 쌓인 사람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투표하면서 그 서사까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정원호 총장한테 그런 스토리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조원 시에나에서 이 조사한 여론조사의 이 지지율 추이를 보면 정원호 총장이 민주당에서 20.9%인데 국민의힘 지지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5%나 지지를 받아요. 근데 반면에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에서 45 받지만 민주당에서도 거의 9%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민주당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는 잘못 누른 거 아닌가? 알 수 있는 거고 네. 이념 성향으로 봐도 이제 정부총장이 진보에서 20, 중도에서 14, 보수에서 7인데 오세훈 시장은 보수 37, 중도에서 23, 진보에서 8이다 보니까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정당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정원호 총장보다 오세훈 시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건 객관적으로 그렇죠. 객관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원호 총장이 진짜 한번 맞붙어 보려면 뭐 큰 승부가 필요하겠죠. 큰 무기가 필요하겠죠. 근데 정원호 총장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 구청장 3선을 해서 이제는 어차피 다음 총선까지 시간도 남아 있고 경선 뛰어들어서 체급 올리고 인지도 쌓는 게 하나도 손해 볼 게 없는 그렇죠. 카드거든요.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올 거고 저는 하원기 소장이 말한 친문 세력의 구심점이 조국이 아니라 김어준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김호준 씨가 정청래 대표를 띄워줬던 것처럼 김어준 씨가 작업 들어가서 정원호 띄우기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아하. 그러면은 모르죠. 경선에서 히든카드 될 수 있는 거예요. 다크호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저 맞네, 정도면 맞네. 맞다. 구청장 출신으로 무시 못할 기반을 쌓은 거예요. 저 결과를 보면 사실은 박주민 뭐 이런 분들이 자존심 되게 상해야 되는 그럼. 결과인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성동구가 지금 서울에서 제일 힙한 구잖아요. 그 성수동이 있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왕십리도 요새 되게 많이 바뀌었고 살기 좋아졌고. 그래서 저는 결코 무시할 카드는 아니다.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그 성수동에서 중국인 출입 금지 카페 문제에 본인이 입을 댔다가 좀 화제가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수 성향 사람들한테는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어쨌든 뉴스가 되고 노이즈가 좀 됐거든요. 인지도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됐을 거고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강한 이유는 보수는 전통적으로 여성한테 좀 약한데 오세훈 시장은 여성들한테 평이 좋잖아요. 그런 것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주민 이런 분들로 여성표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면 왜요? 뭐 여러 가지 아니 너무 그거 해석에 머리숱 맡기겠습니다. 외모 이런데 너무 우리 집착을 우리 하는 그런 얘기 안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아니, 눈이 그렇게 얘기하고 전혀. 있었어. 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 인식. 그리고 박주민은 가발이 아니라 심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정원호 구청장은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막 극단적 비토 세력이나 불호가 없고 아직 인지도가 좀 낮은 게 오히려 나중에 떴을 때는 불호가 좀 덜한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어차피 서울이 어려운 데면 이 정원호라는 미지의 카드로 내미는 게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로 덤비는 것보다는 훨씬 민주당 낫지.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 있는 생각이 들어요. 박주민 정원 너무 지겨워. 질렸어. 그것도 있죠. 경선하시겠죠. 그리고 정원호 경선하시겠죠. 총장은 친명을 표방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일단 부동산 대책 때문에 서울의 민심이 너무나 안 좋고 자기는 그것과 아마 좀 차별화를 하고 싶을 그렇겠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김어준 씨의 어떤 뭐 도움을 받으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친명이든 친문이든 서울시는 이제 그렇게 선거하면 안 된다는 게 여러 차례에 그렇죠, 걸쳐서 그렇죠. 드러났기 때문에 경선을 하고 당내에서 전략을 수립할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 채널에 그 메인인 이정주 기자 네. 질문하는 기자 코너에 정원호 구청장이 출연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BS가 키웠나요? CBS에서도 나름의 어떤 우량주로 선견지명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는 거고. 확실히 CBS가 네. 감이 있어. 정무적 감이 있네. 네, 잘해요. 감이 있어. 오늘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사퇴했거든요. 네. 이제 출마를 한다는 건데 전당대회 출마를 한다는 거고. 아니, 난 처음에 사퇴 뉴스만 보고 당내 성비 문제나 지지율 하락에 책임을 지고 저도 나겠다는 건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뒤에 보니까 당대표 출마더라고. 놀랍게도 저도 그랬습니다. 하면서 지금 요런 얘기 요거 부산 어디예요? 저기 북값? 아니 북값. 그거는 가능성 없어요. 없어요? 일단은 부산 북갑의 한동훈 지난번에 우리 조국의 한번 얘기한 매치가 것 같은데? 성사될 수 둘 다 있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둘 다? 네, 그거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부산 전문가로서 무조건 이번에 당선돼서 국회로 들어와야 대선 주자로서 생명이 연장이 되는데 북갑이라는 어려운 지역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다 안산 이야기 하잖아요.
양문석 대법원 확정 판결 언제 나나 이거 지금 조국 혁신당이 제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네? 안산 이야기를 계속해요. 조국 혁신당 관계자들이 예. 여의도 기자 만나서 북값은 전재수니까 됐던 거지. 민주당 누가 나와도 안 된다? 지금 분위기에서 북값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한동훈도 북값이 불가능한 게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로 날릴 건데 그 좋은 지역을 한동훈한테 왜 줍니까? 한동훈 공천 주면 장동혁 대표 정치 생명 거기서 끝나요. 근데 장동혁을 밀어올린 당원들이 그 용납을 안 할 거라니까요. 근데 한동훈 대표 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방 선거만 안 나가고 보궐선거 나간다. 국회의원 선거는 나오고 싶어서 눈이 시뻘개져 있어. 말을 바꿀 수도 있겠다. 지금 머리 끝까지 빨개져 있을 거야. 머리 염색했다는 이거는 왜 이건 나쁜 표현 아니잖아. 이거 눈이 시뻘개져 아니, 있다. 너무 이거는 재밌어서. 비유적 표현이잖아. 외모 비유 아니잖아 이거는. 지독하게 싫어하는구나.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이거는 그냥 부산 지역 언론들은 재밌으니까 우리 지역에 거물 들어오면은 지역 언론사 신나니까 좀 쓰는 거고 한데 이거는 그러면은 저기 조국은 여기 안산이면 한동훈은 어디 그나마 가능성이 이제 있어요? 근데 저희가 늘 말하는 게 네. 개항 같은 데를 나간다고 해야 당 지도부가 주기 싫어도 좀 곤란해라도 하는데 험지 나간다는데 이걸 자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가 되는데 지금 북값 기웃거리고 또 평택 이야기 하거든요. 거기에 민주당 의원 2심 유죄 나온 데가 있어서 막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아무 부담 없이 평택? 당원 게시판 그 진은정이 한 거 맞잖아. 당원권 정지 3년 바로 이렇게 가는 아무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소해봐 아니면 뭐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지지율이 아까 제가 개혁신당 지지율 자꾸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놀렸지 않습니까? 개혁신당보다도 HP가 지금 간당간당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에서 어디 출마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는 진동과 감동이 한동훈이 평택 다니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 나가면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개혁신당은 이번에 잠시만요. 네. 화성갑, 송옥주 어. 1심에서 당선무효 나왔거든요. 근데 1심은 아직 멀어. 멀긴 하지. 2심 나온 데가 지금 평택 안산은 근데 그때까지 재보궐 나올 만약에 가능성이 있고 그때까지 안 일찍 나와. 나오면 1심은 좀 멀어. 나오면 지금 최근에 시점으로. 이제 그 현장 행보도 화성도 많이 다니고 그러거든요. 동훈이 형이요? 네. 네. 한동훈 대표 화성도 가가지고 무슨 뭐 젊은 사람들 집 구할 때 같이 동행하기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일단 그리고 화성이라고 하는 곳이 약간 민주당 밭이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뚫어놓은 그 상징적인 지역구가 되기도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걸 보고 화성을 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보고서 나오면.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자산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평택은 너무 생뚱맞다.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서사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서사도 없고 정치적 자산도 없어요.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준 거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통수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에로 치면은 본인이 뭘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한동훈 하는 얘기들 보면 벙 찐단 말이야. 무슨 맥락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마치 그 사이버 레카처럼 뭔가 이슈가 된 것 같으면 거기서 한마디 얹고 내가 비상계엄 때 앞장서서 뭐 계엄 막았고 이걸로 계속 고장난 추궁기처럼 하고 있거든. 고장난 죽음기. 이 상태로 선거 나가면 져요. 못 이겨. 그래서 저는 아무 진동이 없다. 이분이 하는 얘기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의 아이템일 뿐이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나 조국이나 누가 봐도 저기를 나가네 하는 험지를 나간다고 해야 이 비토층들이나 어떤 불만을 가진 진영 내 세력이 그래도 저렇게 죽을 자리 간다는데 저거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러면 생각을 만약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둘 다 살 아니까. 생각밖에 없어. 그럼. 근데 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원내 10석을 넘게 가지고 있는 타 정당으로서 언젠가는 합쳐야 되기 때문에 뭐 개항 나온다는 헛소리만 안 하면 안산 정도는 안산에 지금 내보낼 사람도 없고 뭐 그래 조국한테 한 자리 정도는 주지가 먹힐 수 있어요. 정치 공학적으로. 그게 되게 멋진 건 아니지만. 근데 한동훈은 입지가 조국보다 훨씬 낮거든요. 지금 보수 진영 내부에서. 근데 부산 북갑 이야기하고 평택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현실 인식이 전혀 안 됐다는 뜻인 거죠. 망상 속에 사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 왜냐면은 연합해서 한 자리 주고 이런 거는 선거가 피장파장일 때. 그래서 그럼 이거는 우리가 연대해가지고 이를테면 예전처럼 정의당에 항상 양보하고 이쪽은 우리가 가져가고 이런 거지. 정청래 대표가 밑도 끝도 없이 조국 혁신당 그럼 하나 가져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 비대위 됩니다. 비대위 우리 당. 이제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 조국 대표에게 굉장히 유화적인 메시지를 많이 남겼었고 친문 세력으로 그쵸. 엮이는 나올 거고요. 때도 그렇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나온다면 민주당 더 골치 아프거든요. 맞잖아요.
그것보다는 그냥 광역단체장 연대하고 아싸리 몰아주고 광주시장 정도만 빼고 그 명분이 있어요 나름대로는 당 바깥에 있는 어쨌든 주자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조국은 어떻게든 살아 돌아오는 길을 선택할 거다. 그럼 근데 그게 민주당에서 우리가 조국의 눈을 부르키고 조국을 죽이겠다 하긴 때 애매한 상황일 애매한 거다. 상황이다. 서울이나 부산 선거가 있으니까. 아니 죽이지 않아. 왜냐면은 조국 대표는 절대라고 해도 좋을 만큼 네. 확실한데 예. 부산 서울시장은 나오지 않아요. 않는다. 왜냐면 그는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돼야 되거든. 그럼 지자체장 하면서 이거 불가능해. 못하니까. 이거는 그냥 그 조국 혁신당이 내부적으로도 모여 있는 컨센서스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보궐선거 나올 텐데 당이 다른데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이랑 뭐 연합해서 한 자리 뭐 의석 이렇게 양보해서 얻을 게 하나도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는 해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놓고 주는 게 미안하면 뭐- 별로 인지도 낮은 사람 내보내가지고 조국이랑 단일화 경선하면 조국이 이기겠지. 그런 식의 선거 연대는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제 말은 한은 조보다 진영 내에서의 지위나 입지가 훨씬 더 열악하고 바닥이기 때문에 게시판도 넘어야 되고. 그 게시판도 넘어야 되고 지금 게시판 늦어지고 있어서 당원들이 열화 같은 지금 비토를 하고 있거든요. 봤어요, 저도. 이거 연말을 넘기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제가 개항 이야기를 몇 번 했더니 친한계에서 거품 물고 그건 자기들을 죽이려는 음모다 뭐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일한 살 길을 하나 답안지를 알려줘도 이거는 우리를 죽이려는 거다 뭐다 하고 있으니까 아직 유일한 현실 인식이 덜 된 거죠. 좀 지켜봐야겠어요. 또 오늘 저는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 와중에 슬픈 건 우리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재보궐 전략에 대해서는 오늘도 이준석 대표가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직 정치권에서 냉정하게 주목조차 못 받고 있다는 그만 거. 좀 괴롭혀. 아니, 제가 그만 아니, 좀 나는 진짜 괴롭혀요. 좋아하니까 물어보려고 말하는 거야. 했어요. 뭔가 이게 진짜로 지금쯤이면은 개혁신당도 변수니까 이게 저기서 서울시장 내보내고 경기도시장 내보내는 게 변수가 되겠구나라는 긴장감을 양당이 느껴야 되는데 이게 좀 느린 것 같아요. 이 스텝이. 좀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한 2분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스텝도 쓰셨지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살고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저희도 당연히 뭐 큰 정당처럼 좋은 인프라와 기반을 가진 정당은 아니죠. 근데 애초부터 이 당을 만들 때의 그 각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길 거라는 걸 우리는 확신을 하지만 뭐 패배에도 계속해서 도전하겠다라는 정당이다 보니까 이게 주요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다는 얘기네요. 원내 3명 중에 1명 정도는 나 죽겠다 하고 지자체장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파격이라고. 근데 원내 3명 다 의원직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에 내보내겠다. 냉정하게 말해서 아무 변수가 안 돼요. 근데 이주영 의원은 사실 지역구 선거를 할 만한 정치적 내공은 없어요. 너무 훌륭한 분이지만 정책가 스타일이잖아. 이준석 의원은 대표고 대선 주자고 정말 어렵게 국회의원 됐는데 경기도지사 못 내보내서 아껴. 그러면 천하람 정도 되는 사이즈의 인물이 지금 송도로 이사도 갔는데 인천시장에 나오거나 하는 정도의 파격이 아니면 사람들이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재보궐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좋네. 다음 주에 요 주제부터 근데 하람이 형은 안 하려 하겠지. 아니 내가 하람이 형한테 미안하지만 이주영 천하람 둘 다 나가고 그에 뭐 이렇게 곽대중 이런 사람까지 나가고 승계하면 되겠네. 그것보다 내가 독침 쏴가지고 쓰러뜨리는 게 더 빠르겠다. 다음 주에 이거 꼭 그게 더 말씀해 빠를 주세요. 거야. 독침 아니 근데 당하는 제가 거. 이건 싫어서 막 뭐라고 놀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이벤트가 없으면 이 재보궐에서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영향력이 되게 이렇게 줄어들 말씀해 것 주시는 같은 분들 거예요.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취지인지 알 것 같아요. 계십니다. 맞아요. 근데 원래 선거라는 게 판돈이 큰 사람이 유리한 거고 판돈이 작으면은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뭐 원칙 원론만 말했잖아요. 아, 우리는 패배에도 꿋꿋이 갈 것이고 뭐 승리를 뭐 좀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럼 논의 답이 없다 우리도 이런 얘기예요. 놀아. 우리도 답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조국 대표가 그 다인 선거구제에서 기초의회 무슨 광역의회는 아니고 기초의회 의원들 다 내겠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그건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인 거고 어쨌든 단체장은 유의미한 득표율 더 나아가서는 당선까지 저희가 바라보겠다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 후보가 없다는 얘기죠. 자, 네, 즐거웠습니다. 오늘 또